자, 우리 이제 위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했고요. 작업을 할 때 조건을 한 다음에 함수는 잠깐 건너뛰고 맨 밑에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하나가 20점이에요. 그래서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교재 3-193페이지 맨 밑에 괄호 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면적 제곱미터가 200 이하인 행 전체의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파랑의 굵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지금처럼 행 전체 또는 뭐 수식을 이용해서라는 그 행 전체를 변경하는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또는 조건부 서식에 기존에 있는 뭐 최대값, 최소값, 상위 뭐 기존의 메뉴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보시고 수식이라는 단어와 행 전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항목 이름을 제외한 표 전체를 영역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조건부 서식의 문제에서 수식이라는 단어와 행 전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면 항목 이름을 제외한 표 전체를 영역으로 지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메뉴 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전체 영역 지정하시고 메뉴 홈으로 오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은 메뉴 홈에 보면 가운데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조건부 서식 보여요. 찾으셨어요? 네. 조건부 서식 누르셔서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수식 그리고 행 전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행 전체 또는 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항목 이름을 제외한 표 전체를 영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목록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을 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 되셨어요? 네. 자, 조건부 서식을 잠깐만 보시면 조건부 서식은 항목 이름을 제외한 표 전체를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메뉴 홈에 조건부 서식에 있는 새 규칙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자, 조건값 중에 첫 번째 셀 클릭한 후 F4셀을 눌러 조절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우리 문제를 보면 조건이 뭔가요? 면적이 200 이하. 이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잠시 제 화면 보시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요 면적에 있는 수치 자료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200. 200보다 작거나 같은 자료에 대해서 글꼴 파랑에 굵게로 설정을 해주래요. 그러면 조건에 사용할 가장 첫 번째 셀 237을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조건부 서식 대화 상자에 있는 이 부분에 클릭을 해서 커서를 먼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클릭을 해서 커서를 먼저 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깜빡깜빡 커서 생겼죠. 그리고 조건값에 사용이 될 가장 첫 번째 셀 237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는 아마 $D, $5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글씨 너무 못 써요. $D, $5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달러 표시를 조절을 해야 돼요. 키보드에 뭐를 눌러서? F4키를 눌러서 달러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달러 표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조건값, 이 면적이라는 거는 열에 분포되어 있어요? 행에 분포되어 있어요?
행해. 전체 행해. 이 덩어리로 보면 열의 행해. 분포가 되어 있어요. 하나만이 아닌 요 면적 전체 요 덩어리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 덩어리 전체로 생각하면 열의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면적이라는 거는 D5, D6, D7, D8, D9, D10, D11, D12의 분포가 되어져 있으니까 D는 항상 변하지 않아 해서 달러, 다시 한번 쓸게요. 열의 분포가 되어져 있으니까 달러 D 5가 나오도록 달러 표시를 조절을 해야 돼요. D열에 조건값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저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값을 선택을 했어요. 달러 D5로 나와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F4키 한번 누르면 D 달러 5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달러 D5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D열에 면적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이 얼마 이하인 작거나 같다 20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작거나 같다 200. 유진영님 좀 이따 도와드릴게요. 작거나 같다 200까지 오셨으면 서식 클릭, 글꼴은 파란색으로 하래요. 그리고 굵게를 하래요. 먼저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를 클릭을 합니다. 굵게 클릭. 자, 그런 다음에 3개 있는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파란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꼴은 굵게, 글꼴 색깔은 파랑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색에 있는 파랑. 자, 맞게 다 설정되셨으면 확인 클릭. 그리고 또 확인 클릭. 그러면 200이 되지 않는 미라보, 블루밍, 현대에 대해서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확인되셨어요? 오케이, 나오셨고. 윤경수님 나왔죠? 김현정님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대로 했는데 안 나왔어.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4개가 자. 나왔는데? 응? 4개가 나왔는데? 4개? 왜? 5개가 나왔는데? 5개? 네. 왜요? 어떤 거 나왔어요? 신창동. 다시 한번. 아니, 신창동. 아니, 우남동만 다 나왔네. 우남동 맨 밑에는 157인데? 아니, 저는 응. 5열, 7열, 8열, 9열, 10열, 11월 이렇게 나왔네요. 우남동이 저도요. 다 파란색으로 나왔네요? 저도요. 자, 안 되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알았어요. 손 이상해요.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지우기는 어떻게 해요? 규칙 이제 지우기? 들어갈게요. 유진영님 아직 하나도 안 하셨죠? 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 나머지 분들 조건값이 제대로 안 나왔죠? 그러면 네. 조건부 서식을 먼저 삭제를 하고 갈게요. 자, 표 안에다가 셀 포인터 갖다 놓습니다. 표 임의의 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부 서식 찾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 있어요. 예. 조건부 서식의 규칙 지우기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클릭. 그러면 싹 지워져요. 예.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 위에 있는 항목 이름을 제외한 우남동에서부터 표 전체 영역 지정. 다 되셨어요? 예. 네,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클릭,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클릭,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클릭. 자, 새 규칙 대화 상자 열려지셨죠? 여기서 뭐를 선택한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 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 그 밑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 자, 다음 수식이 차민값의 서식 지정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했어요. 되셨어요? 네. 이 상태에서 면적의 가장 첫 번째 값 237 클릭. 237을 누르시는 거예요. 숫자 값. 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셀 주소가 어떻게 나와져 있을까요? 는 달러 D 달러 5로.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는 달러 D5. 아니, 달러 D 달러 5로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맞게 나오셨나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뭐를 누르면 된다? F4. F4. 자, F4를 눌러서 한번 누르면, 아이고, 잠시만요. 눌렀어요. 그러면 달러 D5로 나오고 키보드 맨 위에 F4 키 있으시죠? 기능 키? F4 네. 한번 누르면 D 달러 5로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다시 네. 한번 또 F4를 누르면 달러 D5로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유진영님 여기까지 됐어요? 선생님, 아니요. 그 어디까지 되셨어요? F키 누르는 것부터, F키 누르는 것부터. F4. 네. 자, 그러면 화면에 달러 D 달러 5라는 셀 주소는 나와져 있어요. 네. 네. 키보드 맨 위에 보면 F1, F2, F3, F4키 있으시죠? 근데 선생님, 저 노트북이어가지고, 그러면은 F 누른 다음에 숫자 누르면 되잖아요. 아니, 여기 펑션 키 누른 펑션. 다음에 F4를 네, 누를 네. 수도 있어요. 네. 펑션 네. 키. 그러면은 저는 그냥 4만 펑션 키를 눌러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유진영님. 네. 간혹 노트북에서 지금 교육장에 있는 것도 F4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지우시고요.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워요? 네. 주소 다 지우고 그냥 는 네. 달러 D 달러 D 는 달러 D. 오. 숫자 5. 네. 이 의미는 D열에 내가 조건으로 사용한 값들이 D열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지금 우리 ITQ 문제에서는 항상 열머리글 앞에 달러 표시가 생기면 돼요. 원래의 의미는 조건 값들이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머리글 앞에 달러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외우세요, 그냥. 조건부 서식에서는 F4 두 번 눌러서 열머리글 앞에다만 달러 표시를 표시한다. 달러 D5가 되도록 항상 나타내주면 되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200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거나 같다. 다시 직접 입력을 합니다.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200. 200보다 작거나 같다. D열에 있는 조건 값들이 200 이하면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메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서식 클릭. 그런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자 색깔은 아까와 똑같이 파랑으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꼴은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글자 색깔은 파랑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이렇게 파랑에 굵게가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확인 클릭. 이젠 잘 나왔을까요? 예, 아까 부등호를 잘못했어요. 200보다 큰 걸로. 작은 걸로. 윤경수님 걸로. 잘 나왔어요? 저는 똑같이 나왔어요, 아까랑. 부등호 잘못한 거, 부등호. 그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도 부등호를 바꾸니까 되네요. 부등호가 잘못됐어요. 김현정님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 뭐지? 최저 2020년 매매가까지 파란색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그거 요거까지? 아니요, 그 요거까지? 아래. 여기 저기 13세 네, 맞아요. 13세. 여기는 빼고 영역 지정하셨어야 돼요. 영역 지정을 잘못했어요. 여기까지만 아. 아이고 어떻게 된겨. 아이고.
자료를 이렇게만 영역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가 봐요. 네.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유진영님은 나왔어요? 네, 네. 네네. 윤경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전 자꾸 오남동이 나와요. 그러면 윤경수님 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나왔던 결과값 지웠어요?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요. 네. 규칙 관리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네.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로 들어와 보시고요. 네. 수식 맞는데? 규칙 편집을 눌러주세요. 규칙 네. 편집. 네. 그리고 그 화면을 얼른 찍어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유, 맞는데, 이거? 얼른 찍어보세요. 네. 거기서 규칙 편집이 안 눌러져요? 응? 아, 영역 지정을 하고 규칙 그거 들어가야 되나요? 네, 영역 지정하고요. 영역 지정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네네네. 영역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 규칙 관리. 조건부 서식의 규칙 아. 관리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 오케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윤경수님은? 잘못됐어요? 잠깐만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 맞다. 영역 지정 잘 되어 보냈는데. 있고 달러 DO가 작거나 같냐 200보다 맞게 됐는데?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맨 위에 우남동이 나와요? 네, 우남동 4개가 나와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완전. 아까는 우남동 5개가 다 나왔는데, 지금은 10행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우남동 4개가 다 나왔거든요. 지금 자료는 똑같아요. 면적 제곱미터에 있는 자료는 다 똑같아요? 네, 숫자 똑같아요. 숫자 데이터. 맞게 하셨는데? 똑같아요. 는 네, 달러 똑같아요. DO 작거나 같다 200. 다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윤경수님 네, 요거는 우선 넘어가시고요. 제가 네. 요번 쉬는 시간에 저한테 원격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윤경수님 컴퓨터에 접속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도와드릴게요. 우선은 조건부 서식에서 기억하실 것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조건부 서식에서는 조건값이 대부분 다 열의 분포가 되어져 있으니까 행 전체와 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항상 이걸로 나오지는 않아요. 요게 많이 나오기는 해요. 빈도수는 이게 제일 높지만 간혹 가다가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 또는 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십니다. 조건값에서 가장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때 열머리끝 앞에다만 달러 표시가 붙도록 달러 D5처럼 열머리끝 앞에다만 달러 표시를 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 작업한 거는 저장을 할게요. 디스켓 단추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또 뒤에 넘어가서 또다시 반복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3-194페이지 새로운 기능으로 들어갈 거예요. 3-194페이지 목표값 찾기 및 필터 그리고 정렬 및 부분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과 3작업은 유형이 2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용을 했던 그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이 나오면 피벗 테이블이 나와요.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가 나오면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와요. 2가지 중에 유형이 2가지 중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보시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2작업의 문제를 보시면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1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복사에다 붙여라. 원본 자료를 복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B4에서부터
H12까지는 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문제든 요 자료를 가지고 원본 자료에 있는 B4에서 H12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합니다. 영역 지정 다 되셨을까요? 예.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이 자료를 제2작업 시트로 돌아오시고요. 제2작업 시트에 몇 셀에서부터 갖다 넣으라고 되어져 있어요? B2셀. B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해 주시고요. 그냥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컨트롤 V. 컨트롤 V. 샵 표시가 나오는 건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여기까지 돌아오셨나요? 예. 네. 자, 열머리끌 B에서 H까지 영역 지정을 하시고요. 경계선에서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할게요. 따닥. 열머리끌과 열머리끌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열의 너비가 쫙 벌어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B에서 열머리끌에서 선택을 하셨고요. 열머리끌 B에서 H까지 영역 지정을 했고요.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따닥하면 얘가 알아서 열의 너비를 쫙 벌려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문제의 괄호 1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G11에서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여 2020년 매매가의 전체 평균을 입력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도 항상 고정이에요. B에서부터 G11셀까지 영역 지정. 아래쪽에 있는 B11에서 G11셀까지 영역 지정.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런 다음에 뭐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매매, 아이고. 가의 전체 평균. 자, 내용까지 입력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자동합계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을 선택을 할게요. 자, 점선 영역을 2020년 매매가에 대한 평균이니까 2020년 매매가에 대한 수치 자료를 영역 지정을 해요. F3에서 F10까지 영역 지정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엔터 다시요. 눌러. 처음부터요. 다시요. 네,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에버리지는 선택하셨어요, 유진영님? 네. 나머지 분들은 엔터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평균에서 2020년 매매가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네. 그대로 그냥 2020년 수치 자료만 영역 지정하시면 돼요. 13만에서부터 7만 9천까지 영역 지정 네. 되셨어요? 네. 그리고 네. 엔터. 아, 네. 자, 백분율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값이 이상하게 나오죠. 선택하시고요. 위에서 쉼표 스타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면 11만 7,750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김현정님 되셨나요? 뭔가 안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되셨어요? 처음부터 이게 안 돼요. 처음? 네, 네. 처음에 어떻게 처음이라는 돼요? 거는 그 시그마를 먼저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 이거를, 평균이래. 2020년 거를 먼저 눌러야 돼요? 자, 평균을. 다시 한번 갈게요. 김현정님 따라하세요. 네. 자, 셀 포인터는 H11셀에 나와져 있죠. 자동합계라는 글씨를 네.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목록 단추를 누르셔야 돼요. 오른쪽 옆에 조그마한 네, 네. 화살표 네. 눌러서 평균 보이세요? 네, 네. 네. 그러면 는 에버리지라고 해서 점선 영역 나오잖아요. 요거 네. 그 이 상태에서 그대로 2020년 숫자 자료만 영역 아. 지정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11만 7,750이 나와야 되는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쉼표 스타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왜요? 아니에요. 제대로 나왔어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는 11만 7,750이 나왔는데 얼마가 되기를 원한대요, 문제에서는? 1만 7천. 11만 7천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11만 7천이 되려면 어떤 값을 변경을 하고 싶대요? 또 로제비아. 로제비앙의 로제비아.
2020년 매매가를 조정을 해서 11만 7천이라는 값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자, 목표값 찾기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라는 이 값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값을, 특정 A라는 값을 얼마만큼 조정을 해야지 그 내가 원하는 목표값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값을 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목표값 찾기를 할 때 실행을 하기 전에 먼저 셀 포인터는 내가 조정할 원본 자료 그 11만 7,750이라는 총 결과값이 나와져 있는 값에 셀 포인터를 배치를 합니다.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메뉴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목표값 찾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상. 가상 분석. 분석.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가상의 상황을 분석을 할 거예요. 가상 분석을 눌러보시면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ITQ에서는 목표값 찾기, 가상 분석에 있는 목표값 찾기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시나리오나 데이터표도 같이 활용이 되어져요. 기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목표값 찾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목표값 찾기라는 대화 상자가 조그맣게 열리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수식 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11만 7천이라는 값이 있는 셀, 아마 셀 포인터가 있는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을 거예요. 자, 셀 포인터에 주소가 나와 있고요. 찾는 값에 클릭을 합니다. 얼마의 값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서 11만 7천 원. 11만 7천. 직접 쉼표 스타일 없이 11만 7천을 입력을 합니다. 117000, 1170 자, 11만 750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값을 바꿀 셀을 클릭을 합니다. 어떤 값을 바꿔서 11만 7천이라는 값을 찾는다고 했어요? 로제 비양. 로제 비양의 2020년 매매가를 조정한다고 했었죠. 자, 로제 비양에 해당되는 2020년 매매가 13만인 것 같아요. 마우스로 값을 바꿀 셀에 13만을 클릭을 합니다. 자, 대화 상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H11셀에 있는 이 원본 값을 11만 7천이라는 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바꿀 때 F3셀에 있는 이 셀의 값을 변경해서 찾고 싶어요.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나와요. 11만 7천으로 목표값이 바뀌었어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은 아까 이 값이 얼마였어요? 13만이었던 게 얼마로 조절이 되어졌을까요? 11만 7천. 12만 4천만 원으로 조절이 되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11만 7천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값을 나는 11만으로 바꾸고 싶어요. 11만으로 바꿀 건데 요번에는 우남동 현대에 있는 2020년 매매가를 조정을 해서 11만으로 맞추고 싶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목표값 찾기인데 11만 7천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11만의 값으로 찾고 싶어요. 그걸 찾을 때 우남동 현대에 있는 2020년 매매가를 조절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셀 포인터는 어디다 놔야 할까요? H11. H11. 우리가 구해놓은 전체 평균 11만 7천이라는 값을 선택을 했어요. 메뉴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수식 셀은 H11셀로 나와져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자, 예. 찾는 값은 몇으로 입력해야 되나요? 11만. 11만 110 03개. 값을 바꿀 셀은 뭐를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남동 현대. 우남동 현대에 해당되는 7만 9천. F10셀을 클릭을 합니다.
자, 김현장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자, 나머지 분들도 다 오셨어요? 네. 그대로 확인 클릭. 그러면 11만이라는 값을 찾았어요. 얼마까지 내리면 된대요? 그냥 매매가를 23,000. 2,3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졌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목표값 찾기에서는 셀 포인터를 어디다 놓고 들어가는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잠시만 쉬셨다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할 거고요.